학생수영부 집단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이 개원 42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후보군이 몰려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주 학생수영부 집단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만 14세 미만으로 이른바 촉법 소년인 3명을 빼고 고등학생인 2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는데요. 이 학생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시민단체는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년 2명과 보호자들이 법정을 나서 황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학생 수영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 고등학생 2명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형사 일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수영부 숙소 안에서 초중학생 3명과 함께 다른 초등학생 선수에게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 기간에 성폭력이 총 6차례 반복됐고 피해 학생이 반항하지 못하게 팔다리를 붙잡고 휴지를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 2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러면서도 소년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피해자 신문을 마친 뒤 소년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인데 만약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질 수 있고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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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수영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로 모인 이들은 전국 1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피해 학생의 회복은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앞서 지난달 법원 소년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송치된 만 14살 미만 촉법 소년인 3명이 유죄 취지의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CC 항공사들의 정비 여건 등 운항 안전과 관련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특히 자본금의 2분의 1이 잠식돼 지난 2023년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뒤 현재까지 재무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어 비행기 안전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특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일 오전 보은군 회인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 운전자인 남자친구가 신고해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다른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귀가하는 길이었고 경찰은 마약 입수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충청북도 산하 공공병원 청주의료원이 직원 임금마저 밀리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급격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병원의 운영을 시작한 후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청주의료원.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통상임금으로 주는 상여금의 80%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일 직원 554명이 받았어야 할 상여금은 모두 13억 9,300만 원. 개인당 평균 256만 원인데 20%인 51만 원만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10일 노사협의회에서 직원들에게 이달 상여금은 미룰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발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만 같았던 다른 지방의료원의 임금 체불이 우리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선 25년 미사용 연차수당도 주기 어려우니 열심히 쓰라고 합니다. 수익성보단 공공성이 우선인 이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기존 병동 환자 대부분을 내보냈는데 이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 652개였던 병상은 경영 악화로 489개까지 25% 줄였고 연간 20만 명이던 입원 환자는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 144억 원 적자를 내면서 70억 원이 넘던 보유 현금은 1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병원 노조는 지난해 10월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고도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충주의료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법률과 조례에 의거하여 감염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운영비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임금 미지급은 아니라며 올해 안에 분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료원 측에서도 4차례로 나누어서 성과금 부분은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노조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충청북도를 압박하는 거리 선전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는 당장 올해도 시설비 포함 16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제천시가 1,570억 원 규모의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아성 파인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일원 3만 2천여 제곱미터에 280개실 규모의 종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 자본이 전액 투입됩니다. 해당 업체는 자연 친화적 설계를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휴양 레저 공간 등을 갖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자로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의 강창식, 농정국장의 용미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의 김두환, 증평부군수의 김선희 부이사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한충한 투자유치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장기봉 음성부군수, 김병태 대변인 등이 전부 임명됐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육계에서 윤 교육감의 출마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진보 진영의 후보군이 몰려 있는데요. 결국 내년 선거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윤건영 충북교육감. 지난 3년 성과 발표와 함께 교육기관 설립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창작센터와 충북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예술교육도 포함하며 향후 정책 연구를 통해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기고 장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출마를 결심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다른 선출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어 교육감 재선 도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가 잘하는 영역에서 더 열심히 해서 제 꿈도 이루고 또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충북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다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윤 교육감의 출마를 일찌감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윤 교육감과 막판 단일화를 했던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이 보수 진영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도입니다.
후보군은 윤 교육감과 대칭점에 있는 진보 진영에 몰려 있습니다. 재직 당시 현 교육감과 맞섰던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최근 충북교육연대 대표로 보폭을 넓히고 있고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부교육감을 지낸 김성근 청주교대 석좌 교수도 충북 교육 변화에 기여하겠다며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기현 충청대 교수와 조동욱 전 충북 도립대 교수도 생각을 정리 중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의 경우 거듭 불출마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년 초 진보 진영의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구원 등판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새 정부의 임명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물밑에서 후보군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가노이드와 바이오 의약품 관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이 청주 오스코에서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일보 등이 마련한 포럼에는 한국바이오협회와 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참석해 바이오 의약품 및 오가노이드 산업의 기술 개발 동향과 기술 이전 사례를 소개하고 국산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재조합한 조직 장기 유사체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8년까지 7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소부장 특화잔지를 조성하고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을 현재 5%에서 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내 다자녀 가정을 위해 충청북도가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괴산에서 4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45년 된 주택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늘 첫 번째 완공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충청북도는 1호 가정을 시작으로 남은 다자녀 4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괴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군이 청안면 읍내리 일원에 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오늘 준공한 청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농구와 배드민턴이 가능한 체육 공간과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괴산읍 대사리에서 문을 연 괴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정식 개관합니다.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직업 안정 도모를 위한 충청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충북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바리스타와 워드 프로세서, 제과 제빵 등 17개 직종에서 128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직종별 금메달 수상자는 오는 9월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